자, 오전에 예고한 대로요, 아침에 수업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 목적으로 보스턴 집값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도 오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뭉텅이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얘를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에 만들었었던 여기 선형외기 분석, 이 코드를 스니펫 제너레이터에다가 툭 하고 넣어놓고 이 Y 네임만 그래도 그때그때 달라질 거니까 여기는 $1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my sklearn linear 레그레이션 스펠링이 정말 맞나 모르겠네. 레그레이션이라고 합시다. 자, 선형회기라고 이제 바뀌었다. 설명에 선형회기라고 적고 프리픽스 값 단축어 만들어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복사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코드 조각 코드 조각을 다른 버전에다가 모아놓고 있어서 코드 조각에다가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하는 코드, 이 코드도 복사해서 스니펫 제너레이터에다가 툭 하고 적용해서 선형외기 결과 보고 단축키는 my sklearn linear regression 결과 보고 리포트라고 합시다. 단축어가 너무 긴가? 뭐 어차피 이거 다 쓰진 않고 그냥 선택해서 엔터키 칠 거니까 지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조각을 여기다가 또 하나 추가할게요. 자, 테마를 다시 원복했고요. 네, 코드 조각 적용해서 그럼 이제 아까 했었던 예제 없어도 되지. 자, 준비 작업에서 이제 패키지 참조할 건데 사실 이 패키지 참조 부분도 그 코드 템플릿 만들어 놓고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때그때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좀 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패키지들 한꺼번에 다 임포트 해놓고 나는 코드 조각으로 쓰겠다. 그래도 되긴 하는데 임포트라는 게 양이 많아지면 요 블록 실행 시간이 좀 은근히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코드 템플릿을 좀 안 해놓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훅 지나가던 게 요즘 평균 3에서 5초 정도 좀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어서 시작합시다. 앞교시에 어디까지 녹화가 됐는지 잘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일단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앞부분에 했었던 부분은 요 start.py 요거 만드는 게 주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제가 화면을 계속 띄워놨었어요. 자,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제 요걸로 전처리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집값, 요거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집값으로 먼저 뽑아 놓고 나머지는 독립 변수로 다 때려 박아 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 분포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PL SB 페어플롯 오리진 걸고 plt.show plt.close 일단 그대로 다 돌려볼게요. 변수가 많으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이거 오래 걸린다니까. 자, 녹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첫 번째 단계로는 데이터에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만 나눈 다음에 분석을 바로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정계수가 0.80이 나오고요. 절대오차 2.94, 평균 오차는 3.99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한번 돌려본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보다 결과가 어떻게든 더 좋게끔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여기 변수를 보면은 찰스강의 경계에 위치한 경우는 1 아니면 0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로 치면 한강균이 아니냐 그 얘기죠. 얘는 0하고 1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택당 당수. 이거는 연속형으로 봐야 되나 명목형으로 봐야 되나? 서열 척도 같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연속형으로 놓고 봅시다. 재산세율, 학생교사 비율, 흑인 비율, 하위계층 비율. 다 비율, 농도, 거리 뭐 이런 거니까 딱히 명목형 변수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딱히 명목형 변수는 요거 cat.medv 요거 하나만 있으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거랑 이제 요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연속형 데이터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프 보면 아까 그래프 보니까 그래 보이진 않던데. 무게. 아, 무게라는 값이 그냥 들어가 있네. y데이.
지금 하는 게 이제 연속형 변수랑 명목형 변수를 찾아서 분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명목형 변수는 보통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CHAS. 얘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얘는 제끼고 값이 0, 1 이외의 값을 갖고 있는 명목형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얘가 명목형이라고 봐야 되나? RAD가 아까 뭐였지? 고속도로까지의 거리. 이거는 명목형은 아니겠다. 그쵸? 거리 값이니까. 정도를 나타내긴 했을 텐데. 탁스, 세율, 재산세율. 마지막으로 비싼지 안 비싼지 요거. 자, 그럼 여기서 명목형은 요 비싼지 안 비싼지 요거랑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요거 CHAS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아까 설명력이 80% 나왔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케이스 2 데이터 표준화 적용. 표준화를 적용할 때는 명목형은 제외하고 적용해야 돼요. 명목형은 표준화 넣으시면 안 돼요. 0하고 1밖에 없는데 거기에 스케일링 걸어봐야 그놈이 그놈이야. 더 이상해져. 그래서 명목형 변수를 제외한 값만 먼저 추려냅니다. x1은 오리진에서 드롭을 할 건데 일단 필드 이름 좀 외워야겠다. 메모장에 따로 적어 놓을게요. 자, 얘가 명목형이었고 이것도 명목형이었고 마지막에 MEDV는 종속변수였죠. 종속변수와 명목형을 제외한 애들만 제거를 해요. 명목형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제외하고 추출을 해요. 이렇게. x2는 오리진에서 나머지 명목형만 뽑아야 돼요. y는 오리진에서 얘만 뽑아내요. 그래서 x1. shape, x2. shape, y. shape. 아식스를 안 줬네요. 아식스 1. 점 뒤에 공백 문자? 어디?
미안해, 이거 제가 엑셀 파일을 잘못 건드려 놨나 봐요. 저런 거 다 없애놨었는데. 그러네. 여기도. 자, 됐고요.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을 할 건데, 표준화 할 때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은, 일단 명목형은 스케일링에 들어가면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나눠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독립변수를 스케일링을 하면 종속변수도 같이 스케일링 해줘야 돼요. 여기서 실수가 나와. 이 스케일러 객체로 이제 스케일링을 할 때 P 트랜스폼에다가 x1을 던져주면 std x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코드는 지금 틀린 코드예요. 스케일링 결과가 돼요. 그럼 이제 y 값도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tdy는 y 이렇게 스케일링을 또 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 잘못된 코드야. 왜 잘못됐냐면은 그 사이킷런의 그 거의 모든 머신러닝의 그 처리 방법이 뭐냐면은 핏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모델을 적재한다라고 모델을 생성한다. 그리고 트랜스폼이 적용한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탐수를 호출하는 순간 얘가 학습을 해. 트랜스폼을 호출하면은 학습 결과를 적용을 해. 그러면 지금 여기서 x1 값을 갖다 놓고 학습과 적용을 동시에 한 거죠. 그리고 y1을 또 주면 y1 갖다 학습을 또 다르게 해요. 지금 이거는 x1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표준화 비율을 그대로 갖고 y한테 적용해야 돼. 안 그러면 표준화 비율이 달라져. 그래서 이렇게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나눠서 처리할 때는 일단 핏을 먼저 호출해요. 표준화 규칙을 학습한. 그 다음에 stdx1은 스케일러.transform x1. 학습한 규칙을 토대로 x1을 표준화함. 그 다음에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여 y를 표준화함. 그래서 y에 대해서 그냥 트랜스폼만 가야 돼. P 트랜스폼을 두 번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저 그냥 P 트랜스폼 쓰고 싶은데요. P 트랜스폼으로 x1을 썼어. 위에 요거 P 한 줄 쓰는 게 귀찮아서. 그러면은 이 한 줄로 학습과 적용을 동시에 끝내기 때문에 밑에서는 그냥 트랜스폼만 해야 돼. 앞에서 규칙한 학습 규칙을 그대로 들고 와야 되니까. P 트랜스폼 두 번 쓰면 표준화 완전 깨져요.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stdx1.shape stdy
얘가 2차 배열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점 values 점 reshape 자, 학습 규칙을 얘가 지금 x1의 변수 개수만큼 이미 습득을 해놨기 때문에 y는 지금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갈게요. 좀 고칩시다. 명목형 변수를 제외하고 추출할게요. 명목형 변수와 종속형 변수를 일단 분리를 하고요. 원본 같다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한 번에 갈게요. 데이터 분할 안 하고. 쉽게 갑시다. 자, 지금 여기 x1에 그 종속 변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명목형 변수만 제외했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했으니까 표준화 결과를 연속형 변수 표준화. 그럼 이제 얘가 2차 배열로 떨어지거든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묶어줘야지. 표준화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할게요. 자, df1은 데이터 프레임 stdx1을 걸어주고요. 컬럼 이름은 표준화를 적용하기 전 이 x1의 컬럼 이름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x1점 컬럼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은 표준화된 데이터 프레임이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분리했었던 명목형 변수 있죠? 분리했었던 명목형 변수를 다시 덧붙여줘요. 자, 분리해둔 명목형 변수를 결합을 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풀었다가 다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 인덱스가 완전히 다시 리셋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분리해놨던 거랑 인덱스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원본 데이터 자체가 인덱스가 0, 1, 2, 3, 4라고 돼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덱스도 원본과 같이 갖다 걸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데이터는 순서대로 있을 건데 만에 하나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0, 1, 2, 3, 4가 아니라 1, 2, 3, 4였으면은 대형 참사야. 이건 다행히 0, 1, 2, 3, 4로 들어갔네요. 자, 머지 수행하는데 여기서 분리해둔 stdf1과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었던 x2 얘를 결합하면 되죠. 이게 종속형만 따로 명목형만 따로 분리한 거니까 x2를 분리합니다. 이거를 이제 df라는 이름으로 받읍시다. 마크다운이네. 자, 결합 기준 left 인덱스 true, right 인덱스 true. 자, 그럼 데이터가 짠 하고 이쁘게 결합이 됐어요. 데이터가 이뻐졌죠?
뭘 보고 이쁘다고 얘기한 거냐면은, 원본 보면은, 그, 데이터가 단위가 0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정수값도 있고, 제각각이잖아요. 이런 데에서, 여기 밑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단위가 전부 균일균일하잖아. 이걸 보고 이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결합이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 분할해서 다시 넘어갑시다. 데이터 분리를 합니다.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분리를 할게요. 자, 아까 그 명목형 변수의 이름이 메모해 놓은 거 있었지. 자, MEDV였으니까 여기서는 오리진으로 하면 안 되죠? df drop yname 아식스 1 yname 변수 아까 미리 만들어 놓았죠? 그 다음에 얘는 yname. 자, 다시 분리가 됐고요. 이제 분석 수행을 해보죠. 자, yname 변수는 미리 만들어 뒀으니까 그냥 그거 다시 쓰기로 하고, 회기식은 그냥 프린트 하기로만 했죠. 그 다음에 타이틀로는 안 넣기로 했어요. 너무 길어서. 자,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표준화를 했어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0.80대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왔었던 결과랑 정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표준화한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이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오리진을 걸었어요. df.iname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돌고 있고요. 결과는 나왔는데 여전히 큰 변화는 없네요. 아까 거를 갖다 넣어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설명력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오차 단위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별 영향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처음부터 그냥 잘 뽑힌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일단은 결과 보고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고 코드 준비했고요. X 트레인, Y 트레인 뭐 이런 거는 변수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제 쭉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VIF 값이 10 넘어가는 게 없네. 자, 이게 지금 표준화를 적용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표준화 적용하기 전에 결과 보고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분석 수행했을 때 표준화 전에 대한 결과 보고표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 VIF 값이 큰 애들이 몇 개 되는데 지금 표준화를 하고 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표준화 전 겁니다. VIF 값이 큰 게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다중동선성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판정. 이게 첫 번째 표고 두 번째 표인데 보니까 똑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코드는 뭐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표가 똑같으니까 VIF 값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변수들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럼 유의 확률이 0.05인 애들만 걸러내야 되거든요. 얘 빼야 되고 이거 빼야 되고 이거 빼야 되고 얘를 빼야 돼요. 얘네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고 다시 수행할 겁니다. 하기 전에 검증을 위해서 OLS 패키지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트레인 DF를 해보면 되죠. 트레인 DF, 그 다음에 종속 변수 MEDV 걸고 이제 이게 문제네.
extrain 점 columns 리스트로 바꾸고 바꿨죠? 플러스 점 join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를 긁어서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얘가 이 띄어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name cat is not defined. 여기 얘 때문에 안 돼요.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띄어쓰기를 없애버렸었는데 이게 이 OLS 패키지 쓸 때 필드 이름에 점이 있거나 띄어쓰기가 있거나 그러면 안 먹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에 그거를 수정을 해놨었는데 그 파일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자 여기 요 cat medv는 제가 필드 이름을 언더바로 바꿀게요. OLS 패키지에 접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푸시는 해놨는데 이거 지금 바로 적용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cat. 이렇게 들어간 거를 언더바로 고쳐서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이제 반영됐네요. 자,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위치가 지금 p밸류 계산한 값이랑 통계 패키지 반환 값이 같은지 보자고요. 얘는 제끼는 거죠. 806 AG 1278 128 B는 0.397 0.4니까 뭐 상관없고 자, 세 개의 변수가 이제 0.05보다 크다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할게요. OLS 확인한 건 이제 없어도 될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첫 번째가 ZN, 그 다음에 AG, 그리고 체스. 크게 요거 세 개죠? 요거 세 개를 제외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3.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큰 변수를 제거하고 수행을 할게요. 데이터 전처리 수행할 건데, 자, 얘네가 내가 제외하고 싶은 x값이죠? 자, 아까 표준화해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df였어요. 요 df를 x와 y로 지금 나눠놨죠. 앞에서 구별해둔 독립 종속 변수 활용을 할게요. x2는 x.drop 이그노어 xnames asix 1이라고 해서 x2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지정한 변수들만 빠진 애가 다시 만들어져요. 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x2와 y를 가지고 분리하면 되죠. 앞에서 만들었었던 변수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은 똑같은 처리를 계속 해야 돼요. 앞에서 했었던 거 받아서 하면은 그래도 처리가 좀 단축되잖아요. 자, 데이터 분리 잘 된 거 확인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볼게요. xnames 변수가 바뀌었지 참. yname만 그대로 받아오고 xnames는 새로 뽑았어요. 왜냐면 기존의 독립 변수에서 필드 몇 개를 날렸으니까. 자, 타이틀 또 제거할게요.
여기 무게가 아니라 Y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설명력이 좀 다소 떨어지니까 어라라 할 수도 있어요. 뭐야, 한다고 했는데 왜 저 낮아져?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얘만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설명력은요, 독립변수에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수가 줄어들면 결정계수는 줄어. 변수 3개나 뺐는데 지금 0.1 조금 안 된 거죠. 왜냐면 아까 80점 몇이었으니까. 그럼 이거 되게 적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분석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비교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요. 한 번씩 쭉 코드 한 줄씩만 제가 추가한 다음에 그 전체 실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자, Y 테스트의 추정치를 만들었죠. 이 추정치를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프리드 1은 점 카피. 왜냐면 코드가 지금 케이스 1, 2, 3 하면서 계속 덮어 쓸 거니까 덮어 쓰지 않게 얘를 미리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케이스 2에서 프리드 2는 Y 테스트에 대한 프리드, 여기서도 프리드 3는 ytest 프리드.copy. 이렇게 해서 일괄 실행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실행이 되는 동안 코드를 좀 만들어 놓읍시다. 서브 플롯을 하나 만들 거고요. 얘까지 실행됐네. 리절트 df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일단 y 에다가 실제 y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 1, 아까 만들었었던 프리드 1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보자고요. 콤마가 빠졌어요. y는 y 테스트.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게 표준화가 됐는지를 몰라서 표준화 된 거랑 안 된 거 좀 짝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좀 확인하고 코드 한번 점검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다 표준화 돼 있네. 프리드 1만 표준화가 지금 안 돼 있네요. 근데 프리드 1하고 프리드 2는 어차피 결과 아까 비슷했으니까 프리드 2하고 3만 비교해 볼게요. 서버 플롯 2개로 갑시다. sb.line 플롯을 그릴 건데 데이터는 result df에서 y 값하고 그 다음에 프리드 1만 놓고 하나 그려볼게요. AX는 AX1. 사실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실제 데이터랑 그 예측 데이터 쭉 나열해 놓고 한 판에서 한번 펼쳐보자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인덱스에 따른 집값의 변화를 그릴 텐데 그거는 데이터 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단지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가 얼만큼 벌어져 있나 뭐 그 정도만 확인하는 용도예요. 프리드 2하고 3을 보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여기 위에 쪽이 맨 처음에 표준화한 상태에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그 몇 가지 변수 뺄 거 빼고 다시 비교해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와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데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오기는 해요, 지금. 큰 차이는 없네.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여기 살짝 치솟는 거 보이고 여기는 좀 완만하게 따라가고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제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크게 그렇게 뭐 혼란을 주게끔 만들어지진 않은 데이터예요. 특히 이 머신러닝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애들은 사실상 거의 전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데이터를 줘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게 이제 분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찾아내는,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분석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최종 목적은 이렇게 해서 가장 그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독립 변수들을 남기는 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과정에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한 세네 번 해봐도 끝나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다 해봐야지. 뭐. 그 차이예요. 몸빵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쉽게 끝내느냐, 짧게 끝내느냐.